자, 여러분들, 이제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머릿말을 봤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며 글쓰기는 행동이다라는 글을 한번 같이 보기 바랍니다. 신영복 선생의 나의 고전 독법 강의라는 책을 보다가 찾아낸 겁니다. 그 미록지 대자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문에는 구두점을 갖다가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인자가 사람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줘야 되느냐? 사람인자가 6개 있으면은요. 어디에서 띄느냐에 다르죠. 가운데 3개에서 띄면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혹은 2개씩 띄면은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그렇죠. 어디에 띄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걸 구두점이라고 합니다. 띄어쓰기를. 옛날에 한문은 그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서당의 그 도련님이 이제 학문에 이제 막 들어섰죠. 읽는데 어디에 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록지 대자야라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읽었는데 띄어쓰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띄어쓰기는 미는 이제 큰 사슴을 말하는 거거든요. 미자가 미는 록은 이제 사슴이에요. 미는 큰 사슴이고 록은 그냥 사슴입니다. 미는 사슴중의 미는 록지의 여기서 갈지자는 의라는 뜻이거든요. 사슴중의 대자야라. 큰 놈이야. 그렇죠? 대자. 여기서 이제 자자는 놈자자죠. 큰 놈이라. 이렇게 해석이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한문은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읽다 보면은 물리가 통합니다. 이런 걸 이제 물리가 통한다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무슨 물리가 통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물리로다 가는 그러한 초입은 되겠죠. 이렇게 깨닫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자득지학이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자기도 읽다 보니까 나른 거야. 이게 미록지? 이게 무슨 말인가? 미록이 큰 것이다? 그러다가 미라는 게 큰 사슴 미자인데 그럼 큰 사슴은 록지 사슴중의 대자야라. 이렇게 찌는 게 더 좋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득지학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얻을 득자. 스스로 얻는 배움. 이겁니다. 이게 글쓰기, 책 읽기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와 이제 상반되는 것이 기문지학이라고 합니다. 말씀 원자에다가 문기자가 있는 거, 이제 기록을 하다 할 쪽에도 쓰고요. 기억을 하다 할 쪽에도 이제 쓰겠죠. 그 다음에 문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자. 문자에다가 귀자가 붙은.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잘 들어서 기억만 한 거. 그게 바로 기문지학이에요. 자득은 스스로다가 자기가 연구를 하여서 깨닫는 것은 자득이고요. 자기가 그냥 남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혹은 책에서 읽은 것만 잘 기억을 해 두는 거예요. 들은 것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서 두는 걸 그걸 기문지학입니다. 근데 이 기문지학은 선생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득지학은 자기가 스스로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이 행동까지 가는 것을 자득지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득지학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이제 선생이 되는 것이지 암기만 해가지고 지식만 가지고는 선생이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의 단계를 뛰어넘은 것이 지혜지요. 따지고 보면은요, 지혜. 예를 들어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간단하게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물으면은요, 여러분들 금방 대답합니다. 주소 물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적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의 단계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지혜예요. 지식은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겨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은 얼어붙었어요. 거기서는 새로운 것, 창조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봄입니다. 그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새싹도 돋고 아름다운 꽃도 피우는 겁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다가 봄이에요. 우리 이 이제 강의를 2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3월 달로다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로도 또 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5, 6월 뭐 한 여름쯤 되면은 이제 이 강의가 그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이 봄이에요. 이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싱싱한 엘랑비탈이라고도 그랬는데요. 프랑스 말로다가는 새로운 무언가가 생명이 움트는 것, 이런 생명을 움트는 근원적인 것, 이런 것을 갖다 엘랑비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베르고송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식을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3요소를 이제 굳이 들라고 하면은요, 문장과 내용과 행동을 난 들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문장, 내용, 정신이죠. 글의 정신.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 이 세 가지가 나는 글쓰기의 3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럼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거는 뭐냐?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미사역으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한 글이면 되는 겁니다. 진실한 글. 미사역으로 쓴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치하에 일본 천황에게 받은 상, 글쓰기 상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일본 천황,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일본인들, 우리 뭐 조선, 내선일체라든지, 동아시아, 에서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가 완성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칭찬한 글, 또 동조한 글,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미사여구잖아요. 일제치하에서 조선의 백성으로서 어찌 그런 글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좋다고 좋은 글이 아니에요. 문장이 좋다고 좋은 글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장이 좋아도 그 문장이 좋으니까 상도 받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용도 좋았겠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도 좋았겠지요. 근데 첫 번째, 문장 버려야 된다 그러면 문장입니다. 미사여구 쓰지 마세요. 화려한 거 쓰지 마세요. 진실만 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다가 버려야 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정신, 하다못해 그 정신까지도 버리세요. 글의 내용, 뜻도 버리세요. 그 다음에 치후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써놨습니다만 바로 행동입니다. 글쓰기는 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행동을 하려고 글쓰기를 하고 내가 행동을 하려고 책을 읽는 것이지 내가 머릿속에만 넣어둬가지고 지식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16쪽에 내용 없는 글은 글이 아니다. 그러나 내용이 있다 손쳐도 행동이 없으면 자득지학 글쓰기가 아니기에 내용과 행동 중 선택하자면 그 내용마저 버려야 한다. 가장 나아준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여기서 서자서 아의 글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글 잘 쓰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가 써놓은 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는 고등학교 교사도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지금까지 그래도 살 만큼 살은 나이인데 정말 자기가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내 세 손가락을 못 꼽습니다. 세 손가락을 못 꼽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자서 아자라고 합니다. 책은 책대로, 서자서 글서자입니다. 책은 책대로, 아자 아는 나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나대로, 책은 스스로 책대로, 나는 스스로 나대로, 책 따로 나 따로.
사실 우리나라 못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진학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신문화가 과연 세계에서 으뜸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도덕성이 요즘 LH 사건, 그들 공부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땅 투기와 같은 글을 써가지고 왜 투겠습니까? 물질에, 돈 버푼다는 물질에 양심을 파는 글쓰기는 글쓰기가 아니죠. 요즘에 시중에 그런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나 벌려고 하는 책들. 여러분들 책을 살 적에는요, 모르는 게 적어도 60, 70%가 되는 책을 사세요. 60, 70%가 되는 책. 30, 40%가 내가 아는 거. 그래야지만 또 그 책을 봅니다. 10% 알아가지고는 그 책을 못 봅니다. 옛날에 수학 정석 사가지고 10페이지까지는 빡빡하죠. 그 뒤는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성문 종합영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10페이지까지는 아주 뭐 밑줄을 쳐놓고 언더라인도 치고 잘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안 나가요. 왜? 기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0, 40% 정도를 아는 책, 그리고 60, 70%는 모르는 책을 사면은 그 책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책들이야. 뻔히 아는 책을 왜 삽니까? 인간 처세술과 같은 책들, 그런 책들은 사지 마십시오. 인생 이렇게 살아라? 그런 책 없습니다.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 아, 선생님 그렇게 단원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 뒤에 가보십시오. 다산도 의미 없고 연암도 의미 없습니다. 이 책은 내 글쓰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연암과 다산한테 배웠지만 배우지 못했고 가르쳤지만 가르치지 못했다고 내가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저 뒤에 가서. 행동,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책을 많이 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은 게 많다고 지식인이 아닙니다.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을 잘잘잘잘 다 암기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미안한 말이지만 컴퓨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컴퓨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다가 뱉어냅니다. 근데 컴퓨터가 행동하는 거 봤습니까? 컴퓨터 속에 그 수많은 정의에 대한 정의들, 그 정의처럼 이 컴퓨터가 행동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경목요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입으로 읽기만 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요 나는 나대로니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경목요결, 우리가 잘 아는 구도장원권 9번 시험에 합격을 한 우리나라의 천재, 바로 이 선생이 지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홍대용 선생, 담원 홍대용, 연암 선생님하고 친구죠. 이 담원 홍대용 선생, 글을 읽되 만약 내 몸에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를 면치 못하니 이렇게 되면 결국 글 읽는 필요가 없고, 그렇죠? 여기서도 서자서 아자가 나오네요. 17쪽에 그 한자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서자서 아자. 그리고 이제 중용장구 제10장에 대해 학문하는 방법을 내가 써놨습니다. 어떻게 학문을 하느냐. 일단 중용에 나오는 건데요. 널리 배우세요. 그걸 박학이라고 합니다. 박학. 넓을 박자 배우라. 넓게 배우세요. 그 다음에 신문입니다. 신문. 자세하게 심자, 물을 심자. 자세하게 물으세요. 박학의 학자와 신문의 문자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학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학문은 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박학, 신문, 그 다음에 신사, 삼가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TV를 바보상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할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요새 이북 같은 것도 많습니다만 이북은 듣느라고 내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물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중단에 그만두고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책과는 달라요. 책은 내가 보다가 그대로 놓고 생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유가, 그런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페이퍼북을 보세요. 종이책을 보세요. 내 침을 묻혀가지고 책을 넘기는 그 손가락의 맛을 보세요.
숟가락이 여러분들 밥맛 합니까? 젓가락이 반찬맛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숟가락과 젓가락 같은 공부를 하지 마세요. 신사, 그 다음에 명변입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변론하라. 이거 국어사전에서는 명백하게 분별하는 제주국을 했는데 제주 아닙니다. 제주 아니에요. 명백하게 분별하는 게 무슨 제주입니까? 거기엔 용기도 필요해요. 옳은 거 옳다고 그른 거 그러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문이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용기 없이는 안 돼요. 왜? 기존에 있는 벽을 갖다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박학, 신문, 신사, 명변. 학문이 나왔다고 그랬죠. 박학하고 신문에서, 신사하고 명변에서 사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분명하게 변론하려는 게 나왔어요. 그래야지만 글쓰기가 아롱이다롱이 그런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독행입니다. 맨 끝에가 독행. 다섯 번째가 반드시 돈독하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독실하니 자기가 배운 것을, 쓴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이 독행이 가장 마지막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히 행동을 합니다. 다산 선생님도 오학론에서 지금 학자들은 널리 배운다는 백학, 박학 한 가지에만 집착할 뿐이라며 독행에 이르지 못하는 공부를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득지학. 이 시간에는 요 들어가면서는 자득지학입니다. 그 자득지학은 결국은 끝이 뭐냐? 독행. 자득지학을 하려고 하면 나 자신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 요 자득지학. 내 스스로다가 내 학문의 세계를 개척한다. 얻는다. 내만의 글쓰기를 한다. 이것이 이 글쓰기 들어가는 첫 입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